안녕하세요. 라이온킹스의 미키입니다. 오늘은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옛날에 클락 박사가 말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은 우리 귀에 익숙한 명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 Boys be ambitious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 교육 현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사회인데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 성별을 떠나서 너답게 살면, 나답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미투라는 표어로 전 세계로 확산한 그 성범죄의 뿌리는 남자 아이의 양육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미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남자다움, 그러니까 근육질 마초 문화죠. 그걸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고 가르치는 그 교육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뉴욕 대학의 어떤 발달 심리학자인 여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교수는 사춘기를 맞은 미국의 10대 남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합니다. 남학생 135명, 그 아이들을 수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구 결과 그 남학생 절반 이상이 심신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감소했고, 이런 학생은 교우 관계가 엷어져 감정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남성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여자 같고 남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문화의 뿌리가 깊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고 이 여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교수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 여교수는 아주 당당하게 청소년 남학생들의 그 안 좋아 보이는 변화가 남자다움을 존경하는 그 문화에서 나온 결과라고 단정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이 뒤틀리는 건 물론 문화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정 환경이 제일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프리섹스나 성개방 문화로 그런 문화로 인해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도 울어도 돼. 참지 마라. 얼마든지 감정 표현해도 된다. 울고 싶을 때 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말은 감정 표현이 다 안 좋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제게도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남자가 쉽게 울면 안 돼. 남자가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칭찬을 할 때도 아 진짜 남자답다 우리 아들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성범죄란 연관이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근력이 강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근력이 약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쪽이 우월하냐가 아니라 그냥 성별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여자는 남자의 그 강한 근력 및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그 강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성에게 자기에게 없는 그 섬세한 감정 그리고 배려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팩트를 놓고 볼 때도 역시 아이가 어릴 때 남자다움, 여자다움의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남자다움의 교육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남자가 쉽게 울면 안 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멀지 않는 미래, 가장이 될 제 아들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함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똑같습니다. 쉽게 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운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고, 눈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 다스리고 문제를 즉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여자로서의 품위도 가르치지요. 여자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요. 얼마 전 제 아들이 학교에서 번제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직접 만든 그 조그마한 이렇게 천으로 만든 그 휴대폰 거리인데요. 그거를 가져와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나 어려웠다. 이거 하는데 진짜 시간도 걸리고 진짜 어려웠다. 근데 엄마는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런 걸 쉽게 이렇게 잘할 수 있냐고요.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딸도 주짓수를 배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 남자들의 힘, 순간적인 힘이랑 그 스피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딸에게 그렇게 격한 남자 운동을 시키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짓수를 배우는 것은 셀프 디펜스 그 차원에서 그 영역에서 맞는 일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걸 통해서 남녀의 차이를 딸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남자아이라도 자연스럽게 가끔은 부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엄마를 도와주게 됩니다. 또 여자아이라도 가끔은 아빠를 도와서 약간의 힘쓰는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남자다움, 여자다움은 이성에 대한 이해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 특성을 존중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인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탄다거나 남자인데 유치원 교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한 개인의 적성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공사 현장에는 남자가 많고 유치원 교사에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게 거꾸로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페미니즘이나 젠더학이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모든 젠더는 똑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다움은 성범죄의 배경이 된다고 남성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의 단계에서 이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무시해버리고 너답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얼핏 들으면 진보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성에 대해서 불만만 가득한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녀가 같이 일하는 기쁨이나 뜻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